안녕하세요. 아키토크의 박지성입니다. 저희 아키토크 채널은 건설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그다음에 노하우를 쌓아 오시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신창현 공학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잠깐 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학 박사님은 건축 시공 기술사이기시도 하고 건설 사업 관리자, 현재 한국 목조 건축 기술협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 목조 건축 기술협회 중앙 교육원장이시고요. 한국 건설교통 평가원 심사위원이시고 한국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검정 기술사 면접위원님이십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자문위원이시고 법원 전문 심리의원, 산림청 목조건축 서비스 자문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운영 협의회 위원장이시기도 한 우리 신창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박사님 오늘 지금 여기 하고 계신 게 이제 기술사 사무소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현재 이 기술사 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술사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네. 엔지니어링 사업주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네. 보통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큰 법인체가 있다고 하면은 네. 기술사 사무소는 대부분이 개인들이 기술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기술사 사무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사 사무소에서는 뭐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 검토라든가 기술 자문 그 위에 이제 건축에 관한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기술사 사무소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일의 ENC 그리고 예. 일의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예, 이제 예. 기술사 사무실이시고.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그 예, 스토리가 예. 좀 궁금합니다. 네네. 90년대 IMF가 네, 97년도. 왔었죠. 네네네. 97 IMF가 왔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것들이 있어갖고 네네. 그 감원 대상이 됐지만은 저는 또 한 거기서 2년 정도를 네. 더 이제 그 회사에 있게 됩니다. 그 회사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나오면서 제가 이제 기술사의 자격을 따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기술사 사무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00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름이 이래였나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래라는 뜻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이래는 이제 네.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네, 하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빼고 이레는 이제 미리 예비된 네, 기업이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라는 것은 예비되었다라는 성경적 의미가 좀 담아 있는 뜻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로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주로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가 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진행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이제 네. 리모델링 쪽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쪽. 많이 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리모델링을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감리하고 네, 네. 하는 것들. 보통 우리가 건물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리모델링에 네.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리모델링 해도 몇 년 못 쓰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안전진단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네.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보수라든가 보강 설계를 해주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공사 발주해서 네. 감리까지 하는 네.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 설계 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M 컨스트럭션 매니저먼트라고 그래서 네, 네. CM을 또 하고 있는데 네. CM은 이제 건축주가 돈이 있는데 네, 네. 내가 이 건물을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짓고 싶은데 네. 이 건물이 몇 평에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네, 네.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때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내용의 질에 대해서 지방서를 어떻게 써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네. 계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CM을
같이 참여하면서 네. 건축주가 설계하기 전 단계부터 네. 설계할 때에 이런 점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라. 네. 네. 이런 자문도 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 검토가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산출하면 공사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공사 진행 중에는 공사 감독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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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면은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건물에 맞는 유지 관리 계획서를 만들어 드리고 네. 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자금에 대한 기본 그 내용의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시공을 들어갈 때 또 감리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시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것까지 거의 뭐 모든 어떤 생애 주기를 다 하신다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우리 기술 사무소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장점이나 강점이 꼭 있으실까요,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네네. 유지 관리 단계까지를 네.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가 네. 저희 좀 장점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건축주 사무소, 엔지니어링 사무소 이런 데는 거기 어느 한 분야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여기서 건축사에서 알아보고 요거는 뭐 엔지니어링 알아보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여러 가지 뭐 자금부터 뭐 설계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뭐 시공 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고객과의 관계에서 있었을 때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덕목이랄까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그거는 이제 기술력과 신뢰입니다. 네네네. 기술력이 얼만큼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공학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 그거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건축주가 얼마큼 신뢰해서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건축 쪽은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뢰가 그렇죠. 없다면은 정말 뭐 솔직히 작은 뭐 물건 하나 뭐 사는 거라고 한다면 에이 잘못 샀네 다음에 또 사면 되지 이러면 되지만 건축 쪽은 뭐 하나 잘못하면 잘못 계획을 하면 잘못 지어지고 그렇죠? 잘못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 금액이 또 잘못 들어가고 또 감리 잘못하면 또 건물도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하셨던 이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혹시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엄청 잘 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는 완성은 됐지만은 완성하는 기간이 엄청 고생을 하는 게 프로젝트. 엄청 고생한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그렇죠. 그거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포항 지역에 이제 그 회사의 건물을 짓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매립지에다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근데 매립지다 보니까 이 파일을 뭐 35m짜리를 뭐 수백 개를 박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이제 주위의 민원, 옆에 학교의 민원,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뭐 매스컴, 방송국, 신문 이런 데 막 올라서 이제 그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어떻게 뻘 주변에 학교가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3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트 기초로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었던 그 회사의 건물은 굉장히 국가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파일을 받고 하는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파일을 받다 보니까 그 진동, 소음, 또 땅 울림에 의해서 그 건물들이 다 균열이 가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도로도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공사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였는데 네. 나중에는 더블로 늘어서 36개월 정도 되는 이런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땅을 한 5m까지 다 토파기를 해놨는데 네. 그게 이제 땅이 한 2,500평 정도 되는 걸 토파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흙량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네. 근데 그거를 결국은 사고가 나니까 와서 다 진단하니까 흙을 다 메꿔라. 네네. 메꿔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네. 뭐 그거를 검토해서 뭐 결제 올려서 뭐 의견 받기까지 시간이 몇 개월이 또 걸리죠. 그러면 그동안엔 뭐 거기 무조건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뭐 지키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이렇게 인상에 남는. 이제 그렇다면 기간이 2배로 늘어났잖아요. 18개월에서 한 35개월, 36개월까지 늘어났는데 네. 그럼 여러 가지 그 공사비도 당연히 많이 늘어났을 거 네, 아니에요. 늘어나죠. 다시 메우고 다시 했었을 테니까. 네. 그럼 애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었었는지.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이제 좀 문서로 남기는 걸 좋아해요. 네네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네. 그래갖고서 이제 내가 이제 공사가 딱 입찰이 된 다음에 착공 오기 전에 네. 업체로 하여금 네. 우리가 설계 이렇게 됐는데 네.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대로 시공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 토질기술사, 토목기술사, 네. 구조기술사한테 연명으로 도장을 받아와라. 네. 그러니까 세 사람 기술사가 다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도장을 받아와라. 네. 거기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거를 바꿔야 되고 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한다. 네. 근데 다행히 그쪽에서 세 사람 기술사들이 문제가 없다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건설중재위원회까지 갔는데 네. 그쪽에서도 아니 사전에 니네들 기술사들이 네. 문제가 없다고 도장을 다 찍어서 네. 니네 라이센스로 한 거 아니냐. 네. 네. 그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건설회사가 그거를 이제 또 안게 된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 도장을 찍어준 기술사가 문제가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 결국은 이제 건설회사가 문제가 된 거죠. 건설회사가 문제가 된 건가요? 네, 근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렇게 그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았죠. 네, 네. 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넘어갔는데 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최근에도 보면은 저기 광명에 예. 7호선 이렇게 붕괴돼 갖고 폭삭 가라앉았잖아요. 이제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안전상의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공사가 뭔가 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참 저도 이제 건축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깝깝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하면은 금방 하더라도 다시 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요. 예.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웠던 프로젝트가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극복하게 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키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좀 원칙주의자적인 이제 네,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무엇이든지 기본에 충실해서 원칙으로 가자. 네. 아니 그런 주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네. 기본으로 갔을 때의 사람들의 마음가짐, 네. 또 원칙적으로 갔을 때 그것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칙으로 네, 가면 네, 기본과 원칙을 따지면은 네. 불편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네. 좋은 열매가 된다. 저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해결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가서 무엇이 잘못이냐 따져서 원칙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생각을 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뭔가 더 오히려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기보다는 그렇죠. 아예 예.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서 다시 이제 갔을 때 제대로 된 이제 성과물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우리 박사님만의 어떤 이 철학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이 건축 철학 이런 부분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만의 건축 철학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건축이라는 것은 네. 보통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담는 이제 그릇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건축물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네.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고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좀 두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럼 박사님 생각하시는 좋은 건축이란? 좋은 건축이란 그렇죠. 이제 모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네. 그 사람이 안에서 살았을 때 네. 아 정말 여기는 정말 편하다. 네. 여기 들어오니까 정말 편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삶의 어떤 그 편안함을 느끼고 아늑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쾌적함을 느낄 때 정말 좋은 건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런 철학이 어찌 보면 이 사무소에 어떤 운영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네네. 저희가 다른 데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희는 원칙적인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공사비를 낸다거나, 네. 또 아니면 시방을 만들다거나, 네. 또 이제 설계 도면을 그린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생략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있어요. 네. 생략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도면을 가지고 누구한테 주더라도 네. 도면을 확신 있는 네. 그런 도면을 주자.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뽑은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했을 때 이 공사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사비. 네. 그다음에 공사의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이 어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글쎄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이제 PM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고 있고, CM도 하고 있고,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예전처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최소한 건축주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건축에 이제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건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현업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건축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그런 분들에게 건축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매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뭐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뭐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은 건지 틀린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건축이라는 것이 설계만 하고 시공만 해서 되는 것이 건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심리까지도 일단은 가지고 와서 그걸 건축에 담아야지만 이제 좋은 건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건설 업이 설계하는 쪽과 시공하는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설계하는 쪽은 시공하는 거를 별로 모르고 시공 쪽에서는 설계하는 쪽을 별로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니네가 잘못했다 이렇게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시켜온 이 학제적인 문제점들도 이제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건축가라고 하면은 설계도 하고 뭐 적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시공도 배우고 구조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은 그 분야가 다 틀려져 갖고 건축공학과는 이제 건축 시공을 하는 이런 회사 쪽, 그다음에 건축 감리를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 설계하는 건축학부는 설계만 집중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과 구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 쪽에 있다고 해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인 내용,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에서
내가 설계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도 네네네. 알아야 되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건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네. 지금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 네네. 또 이미 시공 쪽이나 설계 쪽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조화롭게 그 내용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융합적으로 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각자의 이제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융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교육 시스템에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공부하고 노력하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목조건축기술협회 국토부 산하에 있는 유일한 이제 목조 건축에 관련된 사단 법인 업체인데 우리 거기서 부회장님을 굉장히 오랜 동안 연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리만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 목조건축기술협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목조건축기술협회는 벌써 설립한 지가 뭐 5년 정도 됐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목조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 그리고 교육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컨설팅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까 말한 목조 쪽의 어떤 CM의 역할, 이런 역할들도 다 이제 거기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조 건축에 대한 기술자 양성. 물론 예전에는 일단 거기에 실제로 목수를 빌더를 양성하거나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그 관리제 쪽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목조건축기술협회가 이제 각 지역에 여러 이제 교육기관들, 이제 교육원들이 있는데 교육원들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중앙교육원에서는 이제 전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주로 이제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교육원에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동국대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목조건축에 관심은 있지만은 참여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조건축기술협회가 계속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 목조가 왜 이렇게 자꾸 대두가 되냐면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가 가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에너지적인 것들도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갖고 가는 것이 바로 목조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이 앞으로 많이 지어질 텐데 그러면 지어질 때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저희 목조건축기술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K-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선진국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에 비해서 이 목조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반비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을 위한 방법 중에서 이제 목조 건축물들이 많이 생기고 그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건축사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나라의 이제 목조 건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교육을 준비하시는 이제 것도 봤는데 한 20강 정도 되죠. 20강인데 등록비가 120만 원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강에 6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거의 뭐 이거는 정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거 뭐 황금을 100원 주고 사는 느낌 이런 느낌인데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요번에 뭐 참여하시는 여러 가지 뭐 건축사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행운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계속 할 예정이니까 관심을 갖고 계셨다가 우리 한국 목조건축기술협회의 이 여러 가지 교육 문의를 통해서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셔서 정말
100원의 황금을 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 평상시에 알고 있던 우리 그 신창현 박사님을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몰랐고 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지나온 히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물론 전에도 많이 존경하고 있었지만 좀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이 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교육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저도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키토크는 이 건축가나 아니면 이 건축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어떤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